네. 2시 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워드 아트는 뭐냐면, 자, 슬라이드 파일 밑에 화살표 누르면요. 여기 내용 없음 하나 눌러 주시고 슬라이드를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요 상태에서 슬라이드, 새 슬라이드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거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 슬라이드 추가하셔도 돼요. 형식을 다른 걸로 하고 싶으면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변경된 슬라이드를 고치고 싶다면 레이아웃을 적용하는 데 가셔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목을 이렇게 쓰면, 제목이 왜 약간 글씨가 힘없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막 진하게 넣고 사이즈도 키우고 여기 글씨체도 바꾸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지금 글씨체가 또 아까하고 저기하고 좀 다르죠. 없는 글씨체가 있잖아요. 글꼴 더보기로 눌러서 여기에 음 한국어, 한국어에서 요런 글씨체, 조화 글씨체 요런 것들을 추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렇게 추가가 돼요. 글꼴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글꼴 더보기 가서 모든 문자 한국어에서, 왜 그러냐면 왜 PPT는 프로그램이 좀 많죠. 그 대신 무거워요, 기능이. 근데 되게 이 구글의 모든 기능들은, 이건 조금 두껍게 하니까 그러네요. 드라이브의 용량을 적게 차지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되게 심플하고 간략해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체도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더 원하는 글씨체를 더 넣고 싶다면 이렇게 글꼴 더보기 가서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뭔가가 많으면, 기능이 많으면 무거워지니까 드라이브의 용량을 많이 차지하게 돼서 굉장히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글씨를 임팩트 있게 하려면 굵게 하거나 뭔가 넣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글씨를 좀 임팩트하게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가셔서 워드 아트를 넣으시면 돼요. 워드 아트. 네. 오늘 수업 주제 이런 식으로 워드 아트를 넣으면 조금 큰 제목이 돼요. 이렇게 내가 일부러 키우지 않아도 큰 제목이 되고, 여기서 살짝 색깔만 좀 이렇게 바꿔주시면 더 임팩트 있게 눈에 띄게끔 딱. 요즘은 프레젠테이션이 글이 막 많이 들어간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잖아요. 이렇게만 해놓고 뭐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뭐 이렇게 교수님들이 설명을 이렇게 자유롭게 본인이 가진 지식을 이렇게 설명하는 시대지, 여기다 빼곡하게 글씨를 넣는 시대의 프레젠테이션 그런 방법을 안 쓰기 때문에 임팩트 있게 어떤 키워드만 딱 던져 놓고 이제 그렇게 수업하시고, 학생의 이제 대상이 어떤 학습 능력을 가졌냐에 따라서 조금 더 설명을, 다른 슬라이드는 부연 설명을 이건 조금 넣고 싶으면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뭐 내용을 좀 더 넣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내용을 추가적으로 넣더라도 이런 주제라든지 키워드를 넣고 발표할 때는 좀 그렇게 임팩트 있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보고서 같은 것도 특히나 한눈에 딱 보여야지만, 보고서가 슬라이드 안에 막 가득 글씨만 들어있으면 제가 평가할 때도 보고 싶지 않은 보고서가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전공심화 보고서 제가 쓰는데 제가 그거 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사실 음 실적이 거의 다 마이너스여서 코로나 때 입학 실적도 별로였고 수업도 애들이 많이 참여 못 했는데, 그래도 온라인으로 수업 많이 했고 유튜브로 영상 만들어서 많이 보냈고, 뭐 피드백이라든지 구글 설문지로 많이 했고, 또 실적물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이렇게 막 임팩트 있게 아주 심플하고 눈에 확확 띄게 해서 만들어서 보냈더니 실적이 다 마이너스여서
그냥 교수님 B나 C도 맞아도 되니까 교수님이 그냥 한 대까지 해주세요. 뭐 우리 과 교수님들이 막 이랬단 말이죠. 근데 A가 났어요. 제가 볼 때는 구글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물도 결과 이 정리할 때도 실적물도 보고서 작성할 때도 자료를 어떻게 임팩트 있게 이렇게 컬러 배색을 사용해서 배경도 뭐 이렇게 막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진짜 확확 띄거든요. 엄청 튀지 않아요? 네, 제목이라는 게 딱 이거는 키워드고 제목이라는 게 막 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제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학생들도 좋아해요. 여기에 글씨만 빼곡하게 든 프레젠테이션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임팩트 있게 워드 아트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특수무차 삽입하기. 요것도 되게 좋잖아요. 우리 한글이나 PPT에서도 그 드로잉 기능이 있어요. 여기는 드로잉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특수문자 삽입에 들어가서 특수문자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교수님 이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특수문자. 무슨 특수문자든 다 찾아요. 찾아줘요. 특수문자. 이거 해보시고 4번 눌러주세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기호를 다 넣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넣으면 얘가 다 비슷한 거 다 찾아줘요. 당구 문자. 예,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고 알파 기호. 뭐 그리기만 하면 다 끝나요. 오메가, 알파 이런 거 또 다 찾아줘요. 이렇게. 이거 언제 일일이 다 찾고 있어요. 사실 한글에서도 막 뭐 기호 찾아야 되는데 특히 뭐 한자 제 이름 같은 거 이런 거 찾을 때 되게 찾기 힘들 때 있잖아요. 막 이름 복잡하신 분들. 근데 이렇게 그리기만 하면 얘 다 찾아준다니까요. 이렇게 제 이름이거든요. 한자 찾기 진짜 힘든데 이렇게 그리기만 하면 다 찾아줘요. 알지자가 아니고 저는 지혜지자를 써서 사실 이거 찾기가 조금 물론 한자는 좀 복잡한 거 찾으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리기만 해도 잘 찾아준다는 거죠. 빛날 영자를 쓰기 때문에 꿀 영자 쓰면은 좋은데 빛날 영자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짜잔 하면 이름도 이렇게 한자로 잘 찾아줍니다. 좋지 않으세요, 교수님? 네. 자, 특수문자를 잘 활용했다. 4번 눌러주세요. 어디 가셨나요? 아, 네, 홍성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게 특수문자. 그다음에 링크 댓글 닫기. 자, 이 링크는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슬라이드 1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1으로 가는 이 링크를 걸고 싶어요. 그러면 아이고 여기 드래그를 이렇게 한 다음에 삽입 버튼에 링크를 이렇게 들어가면 슬라이드 이게 1만 눌러도 슬라이드 1 이렇게 넘어가요. 그럼 얘는 누르고 슬라이드 1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이지영이라는 이름을 찾고 싶다. 그럼 아까 이지영 이름이 어디 있었어요? 슬라이드 6이 있었죠? 삽입 들어가서 링크 누른 다음에 6번 슬라이드로 이렇게 가면 내 이름으로 이렇게 바로 가게끔. 이게 왜 그 교육 자료 만들 때도 행성 그 태양계 태양계를 설명하는 자료를 지구의 날 뭐 이런 거에 태양계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싶어요. 태양계 한번 검색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네. 하이퍼링크 순서대로 가게 만들기. 가기 만들기로. 이거 예전에
실습해 봤을 거예요, 가게. 자, 이것도 음, 어, 우리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에 넣어놨네요. 바로 가기 만들어 놔야 돼. 바로 드라이브에 바로 가기로 해서 쪽 여주대 강의 자료에도 넣어놓을게요. 추가해놓고 제 거에도 넣어놔야 돼. 바로 가기 추가. 공유 문서함에도 넣어놓을게요. 아, 이거 다른 드라이브에 다른 바로 가기 추가. 계속. 그리고 모든 위치. 아, 이거 저쪽이죠? 공유, 공유, 공유. 음, 음. 이거로 해놨네. 아, 수정하면 안 되지. 이거 복사해 갖고 갈게. 이 태양에서 수성, 금성, 지구를 연결해서 설명을 이렇게 쭉 연결한 설명을 하고 싶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인체에서도 소화계를 설명할 거면 있잖아.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식도를 지나서 위를 지나서 소장, 대장 해서 항문으로 나가는데 이제 그 기관에 대해서 인제 설명하면서 소화가 진행되는 과정을 네 설명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렇게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그림 이렇게 놓고. 그러면 요렇게 태양이 태양이 링크를 해서 여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슬라이드 2로 넘어가게끔. 그래서 설명이 끝났어. 그죠?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슬라이드 3으로 넘어가게끔 삽입을 해서 링크를 슬라이드 3으로 넘어가게 해 놓고 이걸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시 슬라이드 2로 가게끔 되어 있어야겠죠? 슬라이드 2로 넘어가서 수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성 얘기를. 수성을 얘기 이제 해야 되니까 슬라이드 4로 수성을 가서 수성 얘기를 막 하고 설명을 해 주고 다시 수성에서 슬라이드 2를 넘어가서 금성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성으로 가서 "아 금성은 어쩌고 저쩌고 금성은 이런 애야."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지구. 그죠? 수성, 금성, 지구니까. 지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지구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다시 슬라이드로 가서 그다음 순서대로 쭉쭉쭉쭉 진행하면 되겠죠. 요거 태양계를 요런 순서대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인제 사이즈 줄여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또 태양 이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면 되겠죠? 아니면 태양 중심으로 해서 수성을 좀 줄여 가지고 금성 요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서 요거는 그림을 어디서 가져와도 상관없어요. 가져와 가지고 고거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연결만 모양대로 링크만 걸어 갖고 하면 되니까 쭉 태양계, 태양이 너무 커다.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연결해서 설명만 하면 되니까 쭉 한 바퀴 도는 거를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태양이 이만큼 와야 되겠 똥손인가 봐요. 잘 안 우리 딸이 가끔 "엄만 똥손이야." 막 이런 잘 안 되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연결되게 해서 태양을 한 바퀴 돌게끔 해서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 하이퍼링크 순서대로 가게 만들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교수님. 여기
글씨를 드래그 하거나 아니면 도형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삽입 버튼에 하이퍼링크로 해서 해당 슬라이드를 가게 번호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3번으로. 한 번 슬라이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3번에 가서 설명하고 다시 2번 슬라이드로 가서 수성 설명하고 수성에서 4번 슬라이드 가서 수성 설명하고 다시 2번 가서 금성. 이번엔 금성 얘기해 볼까? 금성 얘기하고 다시 지구 얘기를 해볼까? 다음은 지구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그걸로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 음, 소화기관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걸 한번 세문서를 열어서 소화기관 바로가기 만들기. 그럼 이제 소화기관에 대한 설명을 넣는 그림을 찾아야겠죠. 그러면 여기 그림 삽입 눌러주시고 웹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인체의 소화기관 이런 그림을 찾아야 되는데 소화기관이 안 나오네요. 바디 영어로 찾으면 더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한글이 자료가 많이 없어가지고 바디 음, 음, transparent 백그라운드 이미지 하면 바디가 이렇게 신체 구조가 이렇게 막 나오죠. 뼈도 이렇게 나오네요. 뼈를 구조를 설명해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런 식으로. 스킨을 해도 상관없고 스킨. 여기 순서대로 이게 나왔네요. 이런 거 하나 넣어서 겹쳤어요 지금. 그죠? 폴리 교수님들이 이제 알겠다.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설명하고 싶으면 여기에 이제 글씨를 넣어야 되겠죠? 뭔가 조금 근데 복잡하네요. 요 동글동글동글동글함이 이거 순서대로 하면은 좋긴 하겠네요. 이게 겹쳐 있구나. 저는 좀 복잡하니까 스킨의 구조 한번 해볼게요. 스킨. 스킨 하니까 또 이렇게 나오네. 피부의 구조. 피부의 구조 사진이 없네요. 근데 한글로 하면은 조금 덜 나오니까 얘를 영어로 색상을 한국어로 번역. 음, 스킨의 스킨 스트럭처 이렇게 하면 나오나요? 스트럭처라고 해요, 교수님? 아이고. 음. 그림이 이렇게 나오네요. 어이구, 너무 복잡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도 연결해서 만들면 되겠죠. 그 눈의 구조 같은 거 해도 재밌을 텐데. 아이, 시각, 어, 저희 같은 거는 컬러 시간에 눈에 이제 뭔가 물체를 인지하는 그 순서대로, 지각 순서대로 그 설명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그렇게 만들어도 되겠다. 뭔가 하나 사진 넣고. 이건 소화기관이 아니고 눈이네요, 눈.
눈의 구조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눈의 구조 요런 거 괜찮네요. 요런 거를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눈의 구조. 요건 조금 복잡하고 예를 들어서 요런 것들을 인제 순서대로 이제 가르치고 싶잖아요. 각막, 수정체, 홍채 들어가죠. 망막, 시신경. 어 그죠? 이게 유리체 지나서 망막, 시신경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각막, 수정체. 각막 다음에 수정체, 유리체, 망막, 시신경 이렇게 해서 들어가거든요. 눈의 구조는 요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체 인지를 하면 그다음에 각막, 수정체, 네, 홍채요. 홍채. 그죠? 수정체, 유리체, 망막, 그다음에 시신경 그리고 뇌로 가거든요. 요렇게 이제 구조를 설명을 하고 싶죠, 학생들한테. 요거를 인제 물체를 여기다 하나 그림을 그려 주는 거예요. 물체를 하나 넣어서 여기다 사과를 하나 이런 식으로 웹 검색해서 애플 여기는 인제 애플이어야 되겠죠? 애플. 예쁜 사과를 이렇게 물체다. 얘들아 물체가 이렇게 있어. 물체를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삽입 눌러 주시고 링크 눌러 주시고 슬라이드 2 잖아요. 그러니까 2로 해 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2가 지금 보여야 되는데 밑에라서 안 보이네요. 얘를 위로 올려 볼게요. 컨트롤 K 해도 되는데 슬라이드 2 그러면 슬라이드 2로 넘어가겠죠? 예, 물체를 눈에서 인지를 했다. 자 그리고 슬라이드 이렇게 연결해서 죠? 2로 갔어요. 3을 인지했어요. 얘를 다시 삽입해서 링크로 슬라이드 1로 가야 되겠죠. 1로. 그래서 슬라이드 1로 적용을 했어요. 그럼 슬라이드 1로 다시 가죠. 자 각막으로 갔어요. 각막. 자 여기가 각막이 들어가야 되겠죠. 각막. 각막에 대한 이제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각막. 각막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슬라이드를 요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정리해서 각막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이 설명은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뭐 구글 바드나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설명 너무 잘해 주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넣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설명 넣어 주시고 그림도 넣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각막 뒤에 가 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설명을 넣어 주시고 다시 이제 각막이 일로 가야 되겠죠. 일로 가서 삽입, 링크, 일로 가야 되겠죠. 슬라이드 일로 다시 가서 그다음에는 어때요? 홍채로 가야 되겠죠. 홍채. 수정체 앞에 있는 얇은 막. 의 양을 조절한다. 홍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홍채. 글씨체 틀린 것도 잘 봐 주네요. 각막. 아까 슬라이드 3으로 가야 돼요. 얘는 삽입 3번. 이런 식으로 각막으로 갔고 다시 인제 각막이 그 밑에 슬라이드가 복사돼서 여기는 수정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정체. 홍채, 송채. 홍채. 홍채가 들어가야 되죠. 홍채 설명 해야 되고 홍채는 다시 여기 슬라이드 1로 가야 되겠죠. 링크 슬라이드 1. 이렇게 슬라이드 1로 가서 그다음에 인제 수정체겠죠. 홍채는 슬라이드 4예요. 그래서 삽입을 슬라이드 링크 4 홍채. 수정체. 수정체는 슬라이드 5였겠죠. 여기 복사해서 여기는 수정체. 근데 여기가 슬라이드 슬라이드 1로 가는 게 맞네요. 슬라이드 다시 1로 가는 게 맞으니까 여기 가만 놔둬야 되겠네요. 슬라이드 1. 수정체 설명했고 그다음에 다시 인제 슬라이드 1로 가서 얘는 슬라이드 5가 맞죠. 5. 수정체는 삽입해서 링크 슬라이드 5 수정체. 이 채가 I네요. 그다음에 유리체는 슬라이드 6이겠죠? 얘도 슬라이드 복사를 해서 여기를 유리체로 바꿔 놓습니다. 유리체. 다시 여기 슬라이드 1. 일로 가죠? 유리체는 슬라이드 6. 유리체. 그다음에 여기 망막을 만들어야 되겠죠? 망막. 슬라이드 복사해서 여기가 망막. 망막 슬라이드 1. 다시 슬라이드 1로 가야 되겠죠? 슬라이드 1 망막 설명하고 다시 슬라이드 1으로 가서 슬라이드 7이었죠. 망막이. 슬라이드 7 망막. 그다음에 시신경. 네, 슬라이드 여기 슬라이드가 없으면은 여기서 링크가 안 걸리니까요. 여기서 복사해 가지고 슬라이드 8을 시신경 삽입 링크 1. 슬라이드 1로 가고 시신경을 8로 가야 되겠죠. 삽입 링크 8 이런 식으로. 뇌 그다음에 한 다음에 9가 돼야 되겠죠. 슬라이드 복사해서 여기는 이제 뇌. 뇌에서 인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삽입 링크 다시 인제 1로 가야 되겠죠. 슬라이드 1 적용해 주시고 슬라이드 1로 가서 뇌를 슬라이드 9로 삽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인지하는 과정 링크로 바로가기 만들기를 완성을 했어요. 그죠? 각막, 각막 설명하고 다시 홍채, 홍채 설명하고 다시 수정채, 수정채네요. 수정채, 수정채 이게 잘못 썼군요. 슬라이드 1 유리체, 슬라이드 유리체 설명하고 망막, 망막 설명하고 다시 시신경, 시신경 설명하고
그다음에 뇌 설명하고 다시 슬라이드 일로 와서 요렇게 된다. 요거를 잘 외워둬라.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죠. 사물을 인지하는 과정 바로 만들기 이런 것도 해 주시면 되고 기계과인 교수님들은 또 기계과에 맞는 구조 또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가 잘 이해가 왔고 만들 수 있다. 5번 눌러 주세요. 슬라이드 링크로 연결하는 거 만들기 5번. 어렵지 않으시죠? 네. 공유 수업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바로 가기, 링크 바로 가기 만들기. 구글 슬라이드 여기다 추가해 놓으면 좋겠네요. 네. 하이퍼링크 순서대로 순서 가기 만들기. 이렇게 해봤고요. 링크 달기, 댓글 달기. 이것도 댓글을 이렇게 달으시면 돼요. 댓글이 여기 있고 삽입에도 댓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댓글.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이 다 같이 프레젠테이션 협업해서 나눠서 하나를 프레젠테이션 완성한 다음에 교수님들한테 이제 검토할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댓글로 해 주시면 좋죠. 그 댓글 할 때 여기 스마트 기호를 하시면 이제 특정 인물이 검토하도록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1 번. 191 번이 교수님이신데 음. 홍성준 교수님이 저장이 안 돼 있나? 여기 돼 있죠? 홍성준 교수님이 검토하시면 좋겠다 해서 댓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번호 달기 했고 자 저작권 보호 다운로드 방지 기능은 여기 공유하실 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 뷰어나 댓글 작성자로 버전 넣으시고 편집자 기능을 하시면 안 돼요. 저작권 보호가 안 되고 뷰어나 댓글 작성 기능으로 해 주시고 여기를 반드시 해제해 놓으셔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거나 복사되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복사를 하면 보기만 하지 절대로 네, 절대로 다운로드를 하거나 절대로 하실 수가 없어요. 제가 다른 사이트에 가서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보세요. 네, 줄어들었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사본도 못 만들고 다운로드도 안 되고 이동도 안 되고 이름도 바꿀 수가 없고 예. 뭐 드라이브에 바로 가기 이런 거밖에는 안 돼요. 수정을 하거나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요렇게 슬라이드가 바뀌어서 네. 뭘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러면 이제 공유 요청을 해서 내가 수정을 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내 슬라이드는 원래 남이 내가 만든 슬라이드를 절대 검색해서 볼 수가 없어요. 남이 만든 슬라이드는 검색창에 검색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만든 슬라이드가 너무 잘 됐고 요거는 모두를 위해서 공유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웹에 게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웹에 게시하는 방법은 파일로 가서 요것도 기능이 밖으로 네. 밖에 있던 게 들어가서 웹에 게시 공유에
웹의 게시라는 게 여기 보이시죠? 웹의 게시를 눌러주시고 링크로 자동 진행 슬라이드로 게시를 하거나 또는 삽입으로 해서 슬라이드를 하실 수가 있는데 게시를 이렇게 누르면 특정 항목을 선택을 해야 되나 봐요. 이렇게 어 게시할 수 있는 링크 값이 나옵니다. 요거를 컨트롤 C 해서 SNS에 게시를 할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이나 소셜 네트워크에. 내가 게시하지 않으면 남이 만든 내가 만든 이런 자료들을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남이 만든 것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웹에 게시를 해야만 하고 지금 여기는 지금 게시 값이 이렇게 나오고 이쁘게 안 나오네요. 그리고 게시했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다면 여기서 게시 중지를 버튼을 해서 게시를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디다가 게시한지도 모르고 삭제를 못하겠다 이럴 때는 게시 중지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링크로 하실 경우는 링크 항목을 게시하시겠습니까? 나오죠? 그러면 링크가 나오면 이렇게 페이스북 이런 데다가 게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건 좀 예쁘게 들어가죠. 아까는 값이 좀 달라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게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해서 프레젠테이션을 금방 만드는 방법도 있죠. 배경 설정, 레이아웃, 정렬, 도구, 화본 제공 이런 식으로 웹에 게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웹에 게시, 동영상 삽입해서 시간 지정하기, 저작권 보호하면서 공유하기, 협업해서 프레젠테이션 만들기, 학생별로 사본 과제 내기, 나만의 비트모치로 프레젠테이션 멋지게 이게 비트모치는 핸드폰 모바일 앱을 설치하시고 내 사진을 찍어서 비트모치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여기 비트모치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계정을 아이디하고 비번을 넣어서 연결하시면 여기서 바로 갔다가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프레젠테이션 꾸미는 방법이기 때문에 쓰셔도 좋고 안 쓰셔도 좋고. 네. 그리고 학생별로 사본과제 내기. 자, 이 사본과제 내기를 하시려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거는 비공개로 해 놔서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요거를 링크를 바꿔서 공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사본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아까 프레젠테이션 요거를 사본을 제공하고 싶다 할 때는 자, 편집자 권한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해 주시고 또는 조직이 있는 모든 사용자로 해 주시고 편집자 권한 주시고 절대 이걸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 편집자 권한 한 다음에 링크를 복사하시고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과제를 내실 때 만들기 할 때 과제에 여기 링크를 거시면 파일 보기 권한만 할래요? 아니면 사본 제공. 사본 제공은 하나씩 가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
연습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이걸 보고 학생별로 이거 수정이 안 돼. 제가 만든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가 사본이 각자 가기 때문에 요거를 사본별로 제공하는 거면 아무 이상이 없이 보내실 수가 있어요. 과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 만들게 하면 학생은 사본이 제공이 되고 내가 가진 이 PPT는 절대 변함없이 학생들은 사본, 각자 사본이 제공돼서 거기 수정하고 연습하고 얼마든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건 제가 사본을 일부러 만들었고. 아이고. 또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슬라이드. 되게 편리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참 슬라이드 쇼 발표자 보기 노트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다 이렇게 수업을 하고서 청중 도구로 들어가서 수업 중에 하셔도 되고 수업 끝나면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 링크를 이렇게 여신 다음에 여기 링크를 공유를 해 주고 우리 학생들한테 자 구글 설문지 중에 구글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 기능 중에 어떤 것이 교수님께 가장 편리하고 좋은 기능으로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학생들한테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어떤 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누군가가 보이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네, 어떤 기능은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은가요? 이렇게 익명으로 질문을 클릭하면 이렇게 익명으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 학생이 여기에 들어와서 네, 어떤 것이 가장 좋냐? 동영상 삽입해서 시간 구간 정하는 거. 가장 편리한 기능 같아요. 이렇게 익명으로 질문 클릭하기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그냥 아이디가 있는 상태로 네,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그리고 캐릭터를 삽입하는 방법은 시간이 걸려서 다음에 할게요. 해 볼게요. 이런 말을 또 익명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올리면 누가 대답했는지 모르게 이렇게 질문이 대답이 응답이 올라옵니다. 익명으로.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도 여기 한번 글을 올려 보시죠. 네. 지금 3 시 19 분, 20분 가까이 됐는데요. 여기까지 구글 슬라이드 해 보고 여기 구글 슬라이드의 기능에 자체적인 기능이에요, 얘는. 자체적으로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요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어때?" 라고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무제한이에요. 이거는 돈도 드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으로 서로 소통해 볼 수 있는 기능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요게 예 발표자 노트 기능.
발표자 노트 기능이 요거. 수업 시간에 요거 열어놓고 서로 학생들이 왜 대놓고 이제 질문하는 걸 꺼려하는 애들 있잖아요. 조금 소극적이고 약간 내가 이거 질문하면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질문을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익명으로 질문하기 기능을 켜놓은 다음에 수업하시면서 잠깐 이렇게 보시면서 응답해 주시고 하면 아이들이 좀 더 편안하게 소통하는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슬라이도라는 또 앱이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이 무료 버전에서는 최대 5개의 퀴즈를 낼 수가 있어요. 슬라이도는 여기에 퀴즈를 넣을 수가 있는 기능이에요. 이거는 설치를 하셔야 돼요. 컨티뉴 조인 하셔가지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걸로 하라고 돼 있죠. 추즈 어카운트 여기 알라우를 한 다음에 네. 퀴즈를 크리에이트 지금 뭐 이렇게 퀴즈를 넣던 것도 보이고요. 크리에이트 뉴 슬라이드 해가지고 이거는 유료일 때는 막 돈 내면 음, 많이 퀴즈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무료 버전을 쓰실 경우는 1시간짜리 슬라이드 분량이 한 1시간짜리면 20개에서 34개, 5개 이 정도 쓰실 거잖아요. 여기에 퀴즈를 무료로 5개까지.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의 기능 중 가장 편리한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옵션 넣고 웹에 게시 이런 식으로 동영상 합의 저작권 보호 사본 제공 과제 내기 그리고 어 캐릭터 활용 디자인하기 그다음에 발표 중 질문하기 이렇게 해서 add to presentation 그리고 allow to select multiple option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add presentation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고 슬라이드 쇼로 이렇게 넘어가면 네, 크롬 익스텐션을 인스톨하라고 나오네요. 아, 제가 뭔가를 로그인을 안 해놨나 보네요. 이렇게. 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교수님들 QR코드 찍고 들어가셔도 되고 슬라이드닷컴에 들어가셔서 아이고, B번을 슬라이드닷컴 클릭하니까 자꾸 넘어가네. 슬라이드닷컴에 컨트롤 C 슬라이드닷컴으로 들어가셔서 비밀번호를 2292562 요거를 넣어주시면 22 2292 2292 562 그 번호를 슬라이드닷컴에 넣어서 하시면 여기 예 누가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어떤 게 좋은지 웹에 게시하는 게 좋았어요, 교수님? 그냥 눌러보셨죠? 여러 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음, 거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10분.